네, 신희원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이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 지역사회 간호이론도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 오렘의 자가간호이론, 로이의 적응이론, 그리고 버탈램피의 체계이론까지 네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 하겠습니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과 오렘, 그리고 로이의 이론들이에요. 첫 번째,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입니다.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에서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는 여기 기본 구조, 에너지1 가운데에 그림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를 막고 있는 거 보호막이 하나, 둘, 셋. 네, 세 가지의 보호막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들어오는 스트레스 1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 1을 막아내고 안정 상태를 이루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스트레스 1을 차단시키고 안정 상태, 보호막을 보호해서 안녕 상태를 이루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기본 구조,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 예방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본 구조가 보호막이 네 가지가 있죠. 이걸 보호막이라고 하죠. 이 보호막, 기본 구조를 싸고 있는 보호막 1,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이 유연방어선을 1차 방어선이라 하고 정상방어선을 2차 방어선이라 하며 저항선을 3차 방어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연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 유연방어선을 강화시키면 1차 예방활동이 되고요. 정상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걸 2차 예방활동이고 3차 예방활동은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방활동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 건데 외부에서 내적인 스트레스, 이를 체계 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스트레스, 체계 간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 외적인 스트레스, 체계 외 스트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녕 상태는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죠.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상태가 존재하고, 환경에서는 내적 환경, 외적 환경, 창조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자아나 면역 체계를 얘기하고요. 외적인 환경이라 그러면 가족, 동료, 산업적 환경과 같이 대상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말합니다. 창조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변화해서 스트레스 1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그야말로 뭘로 구성하고 있느냐? 가장 중심적인 핵심 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본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기본 구조. 그래서 기본 구조라는 이 핵심 원, 이 핵심 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구조의 특성,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 문화적인 특성, 발달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 이렇게 5가지의 특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본 구조를 안녕 상태로, 기본 구조를 이런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끊임없이 이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 1, 이 스트레스 1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보호막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보호막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 원,
기본 구조를 싸고 있는 이 보호막의 이름을 뭐라고?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저항선 위에 보호막 하나 더, 이를 정상 방어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정상 방어선 위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쿠션 역할을 하는 유연 방어선. 그래서 뉴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유연 방어선을 1차 방어선, 정상 방어선을 2차 방어선, 저항선을 3차 방어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1차 방어선을 뚫었을 때 정상 방어선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이 정상 방어선을 뚫었을 때 저항선에 영향을 주더라. 저항선을 뚫었을 때 기본 구조에 영향을 줘서 기본 구조가 함락이 되면 체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쓰나미로 한 지역이 왕창 일본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기본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생리적인 특성을 가진 기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구 구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어야 되는, 심장과 이 브레인이 살아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 구조인 거고, 저항선이라 그러면 어떤 면역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죠? 정상방어선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정상방어선은 일상에서의 대처하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 일상을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정상방어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과 비정상. 자, 지역사회 간호에서는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으로, 또는 치료와 회복, 또는 이상적인 생리적인 조건,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질 않죠. 펑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능의 연속선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좀 더 건강한 기능과 좀 더 불건강한 기능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OX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 방어선이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기보다는요, 우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당장 있을 내일 정도의 예상이 되는 대처 방법을 정상 방어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방어선. 그리고 이를 맡고 있는 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유연 방어선이다.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이 출제가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세 가지의 보호막을 물어보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선은 뭐죠? 이 선은 유연 방어선이에요. 이 선은 뭐죠? 이건 정상 방어선이에요. 이 선은 뭐죠? 이건 저항선이에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문화적인 특성, 발달 특성, 영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죠. 자, 이런 그 특성, 보호막이 잘 구성되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놈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보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도 구분합니다. 내적인 환경이 있고 외적인 환경이 있고 창조적인 환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환경은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변수. 창조적인 환경은 어떤 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이 스트레스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뉴만의 관점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자,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또 체계 관계 속에서 체계 관계 또는 체계와 체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뉴만의 관점에서 이 스트레스는 체계 내 스트레스예요, 체계 외적 스트레스예요, 체계 간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임용고시에서도 이제 3번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자, 출제는 3가지가 출제됐어요. 어떤 출제 포인트가 뭐겠어? 이미 출제가 된 것은 이건 어떤 보호막이에요? 이게 질문이 됐었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가 질문이 됐고요. 또 하나는 뭐가 질문이 됐을까? 이건 어떤 예방활동이죠? 가 질문이 됐어요. 이 보호막도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3차 보호막이 존재했잖아요. 예방활동도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내적인 스트레스이냐 외적인 스트레스이냐 체계 간의 스트레스이냐 관계적인 스트레스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분하라. 이걸 구분하세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쉽죠? 4분의 4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4분의 2점을 받더라. 이거. 그만큼 우리가 개념만 명확하다면 이걸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애매해지면은 이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자, 보호막 3개, 스트레스 3개, 예방활동 3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간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활동을 말하나요?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뉴만이 건강하다라는 개념은 뭔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서술할 수는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보호막과 예방활동을 구분하자면 자, 보호막의 1차 보호막은 뭐라고 했어요? 유연 방어선. 2차 보호막은 정상 방어선. 3차 보호막은 저항선. 3차 보호막이 뚫리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거다. 뭐 간호 개념, 건강 또는 사정 단계, 1차 사정, 2차 사정, 사정 단계 이런 것들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구조의 변수들 있죠. 기본 구조의 변수 특성이라는 거 있죠. 얘는 생리적인 특성인가요? 심리적인 특성인가요? 얘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인가요? 뭐 이렇게 얘는 발달적인 특성인가요? 네, 그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특성 중에 2가지씩이 혼돈이 되실 텐데 예를 들어 심리적인 특성과 영적인 특성이 혼돈이 된다든가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발달적인 특성이 혼돈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특성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고 이건 발달적인 특성인 것 같고 이건 심리적인 특성인 것 같고 이건 영적인 특성인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해 온 것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구분을 조금 해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텐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의 이론은요 언제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매년 출제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를 이해하려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상 방어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정상 방어선의 정의를 쓰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원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상 방어선은 어제 오늘이 같은 거를 정상 방어선이라 그래. 그래서
과거 출제 문제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라는 분이 조현병이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자, 이분은 조현병이 싹 사라지고 정상인이 될까? 아니죠. 하지만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나? 아니죠. 일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40대 김 씨예요. 남자죠. 이랬는데 어느 날 누군가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이런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갑자기 망상이 생긴 거지. 그죠? 망상이 나타났어요. 망상이 출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망상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다가 환각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자, 이래서 김 씨의 지금 이 상태 있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상태가 정상 방어선이다. 맞아요? 정상 방어선이죠.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이 같잖아요. 어제도 직장 다녔고 오늘도 직장을 다녔어.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망상이 나타났다면 자, 이래서 항상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러면 이건 1차 예방 활동이죠. 그죠? 근데 갑자기 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아왔어요.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갔다면 이건 2차 예방 활동이다. 맞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차 예방 활동은 어디까지가 1차 예방 활동이냐? 스트레스원 유연 방어선을 막아내고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 있죠. 유연 방어선을 보호하고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킨다면 이건 1차 예방 활동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정상 방어선을 이미 정상 방어선이 침범되어 버려 가지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하게 되면 이건 2차 예방 활동이 된다 이거예요. 3차 예방 활동은 이미 병원 안에 폐쇄병동 안에서 아예 못 나오면 이건 3차 예방 활동이 되겠죠. 본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상태까지. 그러니까 주로 많이 1차냐 2차 예방 활동이냐 이때 질문한 게 1차 예방 활동이냐 2차 예방 활동이냐를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걸 질문하게 됐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 활동을 하는 걸 1차 예방 활동이라고 한다면 답이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례에서 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1차 예방 활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사례 내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건 2차 예방 활동이지만 그죠? 조기 발견됐다면 2차 예방 활동이지만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는 건 1차 예방 활동이라고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계속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거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나 조현병이 맞아요. 역시 조현병이네요. 더 이상 다른 병은 생기지는 않았네요.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약 잘 먹고 있고요.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일상생활 잘하고 있고요. 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이러면 1차 예방 활동인 거죠. 그죠? 병원 다녔는데 약 처방 받고 왔어. 이게 2차 예방 활동인가요? 아니에요. 1차 예방 활동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어제 먹던 약 오늘 먹고 저번 달에 받은 검진 이번 달에도 받고 이게 1차 예방 활동이라고. 이걸 2차 예방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 씨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건 1차 예방 활동인가요? 2차 예방 활동인가요? 이거 1차 예방 활동이라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이잖아요. 1차 예방활동이라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요. 6개월마다. 1차 예방활동인가요? 2차 예방활동인가요? 1차 예방활동이죠. 근데 치아 후식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빨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 그래가지고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1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인 거죠. 2차 예방활동은 정상 방어선을 침범해가지고 들어와서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 오늘이 같은 건 정상 방어선이고 새로운 문제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잘 드시고 계세요. 정기검진 받으시고요. 혈압 체크 계속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병원에 오셔서 혈압 체크 받으시고요. 그리고 늘 받던 약 처방에 가세요. 가지고 가셔야죠. 약 드셔야죠. 이거 1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이에요? 1차 예방활동이죠. 그치? 자, 또 고혈압이 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어지럽기까지 해요.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검진을 해봤더니 뇌에 혈관이 좀 터졌어요. 뇌압이 조금 상승된 것 같아요. 빨리 치료를 받읍시다. 자, 1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이에요? 2차 예방활동인 거죠. 그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그 병상방어선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1차 예방활동과 2차 예방활동을 사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1차 예방활동은 그냥 정상, 2차 예방활동은 조기 발견 이렇게 되니까 약 먹으면 2차 예방활동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뉴만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뉴만이 바라본 그 보호막에는 이렇게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항상 스트레스, 늘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 내적이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늘 하던 대로, 늘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요 선이 정상 방어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연 방어선이야 쿠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뚫어졌을 때 저항선을까지 오게 되고 저항선까지 오게 되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빨리 발견해야 돼. 그리고 빨리 치료해야 돼. 이게 이제 2차 예방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선이 뚫리면 기본 구조가 함락이 되고,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되면 이거는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든가 아니면 아예 생명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올 것이야. 3차 예방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1차 예방활동과 2차 예방활동에 거의 찐 몰려 있겠죠. 이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의 정상방어선이 어디냐 이거를 확인하는데 거의 몰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론의 이름을 명명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 쓸 때가 있다. 뉴만 이론인데 이것만 해야지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체계 이론, 건강 체계 이론, 관리 체계 이론 막 이렇게 수많은 또 낭설이 막 생겨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항상 임용의 준비를 할 때는 정확하면 되세요. 정확하시면 되고 용어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용어가 우선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방어선을 표현을 할 때도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놓으시고, 스트레스도 구분을 한다면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부터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건 내용적인 구분을 이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암기 먼저 하시고, 키워드 암기 먼저 하시고,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한다면 4분의 4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서
자, 12페이지 넘어가서 13페이지. 자, 기본 구조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생존할 때 필수적인 구조. 저항선,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걸 보호하는 것. 정상 방어선,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 스트레스 원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의 범위, 대처하는 근본 방법. 요연 방어선,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적 구조, 쿠션 같은 기능, 완충 역할. 스트레스 원, 내적 체계 내 요인, 대인적 요인, 체계 간 요인, 외적 요인, 체계 외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간호활동은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 1차 예방활동은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다. 유연 방어선을, 정상 방어선을 보호한다. 2차 예방활동이란 저항선을 강화해서 기본 구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저항선과 정상 방어선의 재구성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조기 발견, 바른 처치의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호과정의 단계, 1단계 사정을 할 때는 기본 구조와 에너지원, 자원의 상태를 사정합니다. 2단계를 사정할 때 스트레스 원을 사정합니다. 3단계 사전에는 보호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사정 단계는 3단계 사정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1단계 사정에서는 무엇을 사정한다고요? 기본 구조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어떤 상태? 네겐트로피냐? 엔트로피냐? 2단계 사정은요, 스트레스 원 사정합니다. 3단계 사정은요, 보호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사례 적용해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사례 14페이지. 자, 이 사례에는 PCK 마을입니다. 무허가 불량주택이 영세한 인구 과밀 지역에 존재합니다. 이발관이 있고요, 미용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약국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 버스만 있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주민 10%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주 직업은 간의 수공업이요. 간의 수공업, 뭔지 아시죠? 집에서 일하는 거. 마을 전체 교육 수준은 낮아요. 종교는 불교가 많고 무속신앙도 많아요. 얼마 전 새로운 일이 생겼죠. 신발 공장이 생겨서 부녀자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동 화장실이고 비위생적이에요. 소방도로가 없어요. 차와 도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주 건강관리에는 무관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의 20%가 고혈압을 앓고 있죠. 그리고 당뇨병, 뇌졸중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의료 자원 분포가 복지관 진료실과 약국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멀어요. 근데 마을버스 한 개밖에 없어. 병원 가려고 그러면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젊은 층들은 맞벌이를 해요. 낮에는 집안을 비워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저소득층들이 많은데 주민의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입니다. PCK 마을의 기본 구조의 변수를 구분하세요. 자, 1번. 마을은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약국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20%, 당뇨병과 뇌졸중 이런 성인병이 많습니다. 어린이 예방 접종률도 낮아요. 이건 기본 구조의 어떤 특성인가요? 생리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소득층이 많아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젊은 층들은 맞벌이로서 집안을 비워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건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자, 세 번째. 마을 가까이에 학교가 없어요.
등하교를 할 때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감도 받고 있어요. 돈 내고 버스를 타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다. 노동자가 많지만 그렇지만 생활보호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의 혜택은 주로 많은 편이다. 이건 사회적인 특성이겠죠. 사회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 마을로서 개발이 되지 않았다. 아직 개발 전이라 발달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은 생계에만 관심이 있고 대체로 건강에 무관심하다. 건강에 대한 태도는 영적인 특성이에요. 건강에 대한 태도가 영적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파르지만 나는 잘 걸어 다닐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의지를 보이는 것들은 영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특성하고 심리적인 특성하고가 혼돈될 거 아니에요. 난 잘할 수 있어. 난 지금 다리가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난 저 비탈길까지 경산에 있지만 난 잘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게 심리적인 특성일까 영적인 특성일까? 영적인 특성입니다. 뉴만이 얘기하는 영적인 특성은 건강에 대한 어떤 의지, 건강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영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리적인 특성은 약간 무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의식의 구조를 빙산에다가 비유하잖아요. 빙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의식, 이렇게 90% 이상이 무의식. 심리적인 것은 무의식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자율성이 낮다. 자율성이 낮다. 이거 무의식인가 의식인가? 의식적으로 내가 자율성이 낮으려고 노력하겠어? 안 그래요? 의지를 불태우는 건 어때요? 의식이지. 그거는 영적인 특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만은 이렇게 무의식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율성이 낮아지고 의지가 없고 뭐 의사소통하기도 불편하고 말하기 쑥스럽고 해서 잘 말 안 하고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심리적인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퀘스천 PEC K마을에 다음에 스트레스 원을 구분하세요. 쓰레기 방치, 인구 과밀, 성인병 환자의 증가, 도로 불량 이런 것들은 다 체계 내, 체계 외, 체계 간 어떤 요인인가요? 체계? 지역사회 내 요인이죠. 자, 두 번째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보건소 의료기관에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어려워. 낮은 이용률. 그래서 다른 사회와 비교를 했더니 내 마을 내 주요 시설이 부족하다. 이거는 체계 간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발 공장을 설치하고 났더니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되게 편하게 잘 지냈는데 괜히 공중 화장실에 있는 위생적인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체계 외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퀘스천 PEC K마을의 다음에 보호막을 구분하세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어 있고 감염 질환의 발생이 증가되어 있고 부적합한 주거 환경에 높은 사고 위험성 그리고 건강 문제 인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건 정상 방어선입니까? 저항선입니까? 자, 이렇게 정상 방어선이 어려워요. 정상 방어선은 어제 오늘이 같은 걸 정상 방어선이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원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돼서 고혈압이 20%라 그랬어요. 이 20%가 변할까? 안 변하겠지. 어제도 20, 오늘도 20. 응? 그리고 비위생적인 게 변할까? 어제도 비위생, 오늘도 비위생. 교통이 불편한 게 갑자기 좋아질까? 어제도 불편, 오늘도 불편.
이건 뭐다? 정상 방어선인 거예요. 이 마을에, PCK 마을에 정상 방어선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부적당한 건강관리 행위라든가 주민들의 낮은 삶의 만족감, 낮은 경제 수준 때문에 나타난 낮은 교육의 수준, 무속신앙을 믿어.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이 같을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방어선은 좀 더 객관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거 있죠. 유병률 딱 20% 나와 있잖아요. 고혈압 20%. 자, 교통수단 딱 정해져 있잖아. 마을버스 1개. 공동화장실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상 방어선. 이해 갑니까? 그런데 만족감이 낮다라는 경우는 달라요. 만족감이 낮다라는 거는 모두 가난하다고 다 만족 못해요? 아니지. 에? 아니잖아.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동네에서 노느라고 딱지치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걸? 만족감이 높아 낮아? 높을 수도 있지. 동네 애들하고 가까우니까 옆집 바로 옆인데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가까우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만족감이 낮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수준이 낮다고 해서 교육 수준도 낮아야 되나고? 네? 경제 수준이 다 낮으면 다 교육 수준이 낮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수준들을 보고 저항선이라고 해요.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면 더 잘 살려고 하는, 이걸 유지하고 더 나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경제 수준이 낮다는 핑계로 교육도 안 하면, 아니 뭐 경제 수준이 낮아서 수학 못 풀어요? 경제 수준이 낮아서 영어 단어 못 외워?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좀 더 편하고 불편하고 일 뿐인 거지. 그래서 교육 수준까지 낮아버리게 된다면, 이러면 다음에 이 사회는요, 교육 수준이 낮은 사회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50년 만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유교로 공부를 많이 해 철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까? 이황이라든가 이이라든가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필리핀하고 다른 게 그런 데서 다르지 않을까? 그렇잖아. 필리핀에서는 그냥 더우니까 그냥 열매나 따먹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지.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만족감이 낮아져 버리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고, 교육 수준이 낮다면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낮은 경제 수준은 이건 정상 방어선일까 저항선일까? 경제 수준이 낮은 거 10% 생활 보호자들이 있다며, 이거는 정상 방어선이에요? 저항선이에요? 정상 방어선이에요. 경제 수준이 낮은 건,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루아침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 아니다. 바꿀 수 없어요. 어렵죠. 세월이 많이 가야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낮으면 이거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만족감이 낮으면 이거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 네. 불만투성인 사람들이 잘 살아요? 희망투성인 사람들이 잘 살아? 당연하지 않아? 희망투성인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지, 불만투성인 사람들이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뉴만의 관점에서는 이런 낮은 만족감, 부적당한 건강관리의 행위, 아니 경제 수준이 낮다고 해서 건강 행위가 그렇게 꼭 나빠야 될 건 아니잖아요. 낮은 수준이어야 할 건 아니잖아요.
행위 자체가 부적당하다. 낮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신앙도 무속 신앙이 더 많다. 그냥 무자비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작위한, 무자비가 아니고 무작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지. 의료기관의 부재라든가 부적절한 의료 체계, 불편한 교통수단, 요거는 이제 쿠션 역할이니까 유연 방어선이 되겠죠. 자, 어떤 보호막이 어렵습니까? 정상 방어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저항선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상 방어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상 방어선을 정확하게 잡아야 저항선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정상 방어선은 뭐라고? 유병률이 계속 높은 거, 감염률이 계속 높은 거, 그죠? 사고 위험성이 계속 높은 거, 비위생적인 게 계속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건 다 정상 방어선. 조현병이 계속 있는 거, 고혈압이 계속 있는 거, 조현병 때문에 약을 계속 처방받는 거, 고혈압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있는 거, 이게 정상 방어선이에요. 근데 고혈압은 있어도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 방어선. 갑자기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 그럼 그게 저항선이겠지. 그래서 정상 방어선을 잘 세워줘야 저항선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 수준은 저항선이에요. 경제 수준은 정상 방어선입니다. 경제 수준이 그렇게 낮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잖아요. 왜?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였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50대, 60년대 어머니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교육 수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항선과 정상방어선은 조금 구분이 가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적용의 사례입니다. 자, K마을의 산지촌 마을. 자, 산지촌 마을에서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5%인데 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어요. 50년을 거주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고 운동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역경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특성이죠, 그죠? 의지가 굉장히 좋아요. 기본 구조가 되게 탄탄한 것 같아. 자, 그 스트레스, 그 저항선은 뭐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 역경에 대한 유연성, 극복성, 이런 것들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정상 방어선은요, 건강관리 체계를 이용하고 신속한 도로, 응급의료 체계가 체계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정상 방어선. 잘 유지되는 도로, 주민들이 서로 잘 도와줌. 이건 유연 방어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 유연성, 극복성 이런 것들이 저항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본 구조에서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건 영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거. 자, 17페이지 13년도 문제에서는 그림에서 가나다라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 저항선 기본 구조의 그 선을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2009년 문제에서는 생리적인 특성과 인구 구조는 기본 구조다. 맞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유연 방어선이다. 맞죠? 주민의 경제 수준의 적절성은 정상 방어선이다. 맞죠?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은 체계 간 스트레스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역사회를 사정한다고 그러겠으니까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체계 내적 스트레스예요. 체계 간 스트레스예요. 체계 외적 스트레스예요. 체계 내 스트레스죠. 그렇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비위생적 이건 체계 내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은 지역사회 내에서는 체계 내적 환경입니다.
그러면 김씨, 아까 김씨, 조현병 있는 김씨를 얘기했어요. 김씨의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공동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망상인 상태에서 화장실 이용도 잘 못하고 아무데나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이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물리적인 환경은 체계 내 환경인가요? 체계 외 환경인가요? 체계 간 환경인가요? 김씨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 화장실은 체계 외적 환경이겠지. 그죠? 체계 외적인 환경이겠지. 그래서 자, 체계 내라고 하는 것은 김씨 입장에서 내적 환경은 뭐예요? 면역. 응? 면역 이런 게 내적 환경이겠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계에 따라서 체계가 개인이냐, 체계가 지역 사회냐, 조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체계 내적 환경과 체계 외적 환경, 체계 간 환경, 체계 그 스트레스 이게 달라요. 이것도 물리적인 환경은 전부 체계 외야, 이런 체계 내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뉴만은 워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본 구조가 뭔가를 잘 보라는 거지. 이 기본 구조가 개인이냐, 개인의 인간 생명이냐, 기본 구조가 지역사회냐, 그죠? 기본 구조가 학교 내냐, 조직이냐, 이거를 먼저 핵심적인 원을 파악을 하고 정상 방어선을 파악을 해야 이게 스트레스가 체계 내에서의 스트레스인가, 체계 내에서의 갈등인가, 체계 외부에서의 갈등인가, 체계 간에서의 갈등인가, 이것도 파악이 되고 정상 방어선을 알아야 어디까지 침범되는가, 스트레스 원이 저항선을 침범했다, 빠빠빠빰 이것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 에너지원, 핵심원을 파악을 하고 스트레스원을 파악을 했을 때 어디까지 침투했는가를 보호막을 파악을 하고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가장 최근 문제 2020년도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따라 가지고 자 18페이지에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버지 어머니 58세 56세 일용직을 하시고 어머니는 8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이 집안일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놓았어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어요. 이 기억의 상황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체계를 뭘로 봤나요? 가족이죠. 그죠? 기본 구조를 확인해야지. 가족이잖아. 가족이죠. 지역사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학생 아니에요. 박모군 아니고요.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이 스트레스는 체계 내적인 스트레스, 가족 내 스트레스입니까? 가족 외부적인 스트레스입니까? 가족 간의 스트레스입니까? 다른 가족하고 비교해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족? 외부에서의 스트레스죠? 외적인 스트레스지. 에? 그죠? 여아네, 여아. 이 여아가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일용직 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누가 해줘요? 행정직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나 안 해주나? 응? 신청을 했대. 어떤 스트레스예요? 해주면 좋겠죠? 안 해주면 어쩔 거야? 슬프겠지? 어렵겠죠? 그런 상태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이건 외부적인 스트레스다, 내부적인 스트레스다? 외부적인 스트레스지. 이런 거를 구분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비만한데 이 학생이 박양이 비만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녁은 과자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한 상태래요. 항상 피곤하대.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되죠. 학생인데
공부도 해야 되지, 학교도 다녀야 되지. 그런데 비만 하니까 더 움직이기 힘들겠지. 항상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늘 피곤한 상태래요. 자, 이는 어떤 방어선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 어떤 방어선이죠? 늘 피곤하다. 어제도 피곤했다. 오늘도 피곤하다. 어때요? 그죠? 정상 방어선이죠. 저항선 아니죠. 갑자기 피곤해졌다. 아니고요. 응? 정상 방어선이죠. 자, 이래서 2차 예방활동을 했어요. 보건실에 와서 비만관리 상담도 받고 영양교실도 다니고 해라 했어요. 이 2차 예방활동은 어떤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사용합니까? 2차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2차 예방활동을 하는 거예요. 2차 방어선은 뭐였죠? 정상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4분의 4점, 절반만 4분의 4점. 절반이 아니야. 30%만 4분의 4점 정도 받았고요. 30%. 절반이 4분의 2점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 혼돈이 있었을까?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 아, 이건 저항선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다. 책에 내, 가족 내 문제지? 이렇게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려가지고 틀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2차 예방활동을 정상 방어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침범이 돼서라고 답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답이 나타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죠.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2020년도 8번 문제예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제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상 방어선, 네, 위험 방어선. 그리고 19페이지에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예제들을 더 방어선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라는 구체적인 예문들을 적어놨으니까 네,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자, 쉬었다가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할게요.